과거에 예기장사라는 직업적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1인의 구연자와 1에서 3인의 제비가 한 패거리를 이루고 집집을 방문하여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얼마간의 사례를 받으며 떠돌던 유랑민을 말합니다. 1930년대 말까지는 전국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줄잡아 50여 패거리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1959년 고인이 된 예기장사 김경태옹의 증언입니다.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기록입니다. 정조실록에서는 절정에 이르는 대목에서 이야기꾼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종로의 담배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머금고 담배 써는 작두를 들어 폐사를 읽어주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었다. 후략. 이조 한문 단편집의 수록글입니다. 이업복은 겸인의 부류이다. 아이 적부터 언문 소설책을 맵시 있게 읽어서 그 소리가 노래하듯 원망하듯 웃는 듯 슬퍼하는 듯 하였다. 중략. 그래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를 서로 불러다 소설을 읽히곤 했다. 후략. 겸인이라는 것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헐버트의 더 코리아 리뷰에 수록된 글을 보면 만약 부유한 양반이 소설 한 권을 읽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 하기보다는 광대를 부르거나 북을 치는 조수와 함께 다니는 광대, 즉 전문 이야기꾼을 불러 하루 종일 혹은 꼬박 이틀 걸리는 이야기를 낭송하게 한다. 위 두 글을 통해 이야기꾼들이 당시 유행하였던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집에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책을 읽어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헐버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언어학자이자 선교자였던 헐버트는 입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1896년 오선지 약보에 처음 채록하여 옮긴 사람입니다. 헐버트는 고종의 외교 고문 제2대니의 정동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반복하여 부르던 아리랑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여동생에게 편지로 써 보내는데 서안에 아리랑 악보를 첨부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악보인데요. 구비 전승으로 내려오던 아리랑의 최초 기록이자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양견문록 권3 지모편에 등장하는 김중진의 대표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재는 새 선비 소원담입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이양견문록은 유재건이 1862년에 편찬한 책인데 지금 전해지는 송서 삼설기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이야기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1933년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이문원의 송서 삼설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주러 세상하야 법과 야제도에 나서 슬하의 어린 채와 효동으로 사랑하야 효행예정 어진 집의 생장하야
온충신 행동경의 명세송대 진퇴지절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꾼의 글 읽는 소리의 등장 배경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소설이 흥행하면서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소설을 낭독하였고, 이야기에 예능적인 기교를 더해 실감나게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글을 소리내어 읽는 문화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함께 공유하는 문화로 확장되었고, 또한 읽는 문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으며 공유하는 듣는 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불특정 다수가 문학을 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송서의 전승양상 중 전문 음악인의 글 읽는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